선배님 바쁘신 와중에도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과 선배님께서 의료기기 안전의 핵심이 이제 한국의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 먼저 시청 중인 후배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인수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국가표준 재개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의료제품 분야, 대표협력기관과 이제 소관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건 추가 질문인데, 국제협력팀이시니까 혹시 외국 기관이나 기업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외국 기업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고요. 공통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제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런 국제 규제나 표준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 하다 보니 그런 관련 해외 문서들을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영어를 좀 다룰 줄은 알아야 막 그런 언어를 유창하게 하진 않더라도 영어를 볼 줄은 알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네, 사실 저희 후배들은 임상무용의사 면허를 따고 주로 병원으로 진출한다고만 생각하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배님처럼 정보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기 분야로 진출했을 때 저희 전공 지식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어떤 의료기기를 다루냐에 따라서 저희 전공 지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임상병리사 전공자의 경우는 학술적으로 본다면 체해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기본 작동 원리랑 이제 분석적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으로 취업했을 때 이제 운영되는 전산 시스템들, 그런 진단검사 시스템, 그리고 직접 다양한 종류의 체해 진단 의료기기를 함으로써 이제 환자한테 실제로 필요한 안전성, 유효성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기술 문서들, 그런 의료기기의 어떤 시험 과목, 그런 평가 기준이랑 그 규제나 법령을 검토하는데 쉽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의료기기 분야에서 맡을 수 있는 건 크게 전 두 개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기 전주기 과정의 역할이라 해서 전주기 과정이라 하면 의료기기가 설계 개발되는 것부터 이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개발이라면 R&D나 아니면 저희 정보원 같이 이제 국내 규제나 법 규상을 파악을 해서 의료기기의 인증 및 허가를 담당하는 RA,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기의 제품 자체의 안전성, 유효성을 점검하고 생산 관리하는 QA, QC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 산하기관처럼 규제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공익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규제기관은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처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기관 또는 그런 시험검사 기관에서 의료기기 허가 및 성능 안정성을 평가하거나 의료기기 산업발전은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 또는 심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임상 현장을 경험해 보는 것이 나중에 정보원 같은 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진단검사법이랑 그런 장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써야 될지 그런 좀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과연 어떤 의료기기가 지금 의료기기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업무에 좀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전공 지식이 단순히 진단뿐만 아니라 네. 안전관리와 인허가 전반에 쓰인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은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시기에 앞으로 임상병리사들이 주목해야 할 미래 의료기기 기술이나 유망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과 비교를 한다 디지털 의료 제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AX 시대라고 하죠. AI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작년 1월에 이제 국내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AI나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 추진위에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게 의료기기 산업계에도 이게 점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쌈디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나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들, 예를 앱을 통한 불면증 치료 등 이런 것들 출현에 따라서 이러다 산업군이랑 이제 전문가들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임산병리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진단 의료기에도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들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도 이와 관련된 인증 업무 대행기관이랑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 좀 더 중요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선배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와 규제 협력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의료기기 규제가 다른 것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나 정보 공유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국내 의료기기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국가별 규제 차이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그런 여러 국가의 방대한 규제와 그런 차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인적, 경제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안전성이랑 유효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제 국제표준기관이 ISO, IEC 연계표준이 적용되고 있고, 뭐 이런 심사 절차, 평가 절차 또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FDA 510K나 유럽의 CMDR 등 그런 국가별로 제출 서류나 임상 평가 방법, 그리고 심사 기준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본이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국제표준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제표준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이제 국가표준, 그러니까 국제표준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표준, 국가표준을 이제 재개정하는 데 있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제 시각처부터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 국제협력팀은 이제 국제인증지원센터에 속해 있는 부서인 만큼 거기서는 유럽 CMDR 인증 지원이랑 기술 지원이랑 이제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 MDSAP 가입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국가별 규제 차이를 좀 줄여서 좀 우리 기업이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뛰고 있죠. 그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혹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규제 차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파트별로 이렇게 팀이 짜여져 있는 건가요? 국가에 맞는? 어, 일단은 팀은 따로는 없고, 현재 저희 부서가 아닌 국제인증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MDR, 유럽 쪽 의료기기 규정, 최진단 의료기기 규정을 좀 더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하고, 기업 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지출하겠다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국제협력 쪽에서는, 베트남 쪽으로 이제 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후배들이 가장 궁금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배님처럼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과 같은 기관을 목표로 한다면 대학 시절에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물론 당연히 전공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면허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도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의료기기 전주기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시각처 가이드라인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많이 쓴다는 점, 그래서 영어 준비 잘 해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료기기라는 게 단순하게 체해진단 의료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첨단 의료기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기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키메스 같은 전시회나 이제 여러 기관, 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참관을 하셔서 좀 최신 의료기기 산업 동향이나 추가적으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좀 제한된 우리 체해진단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접해봤으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에 취직할 때도 토익이나 토플이나 오픽 그런 점수가 있으면 가산점이 붙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산점이 붙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국 공통 언어인 영어를 좀 쓰면은 좀 일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뭐 단순히 진짜 유창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서를 파악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한 법령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법령을 외국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나라에서 기업이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것도 들여오는 역할도 네, 하시는 가능해요. 물론 당연하게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방향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과정도 존재를 하는 거죠. 보통은 거의 수입사라고 하죠. 그 RA 전문가 그런 교육도 있던데 아, 그런 교육도 들으면 도움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취업하기 전에 여기 정보원에서 주관하는 RA 전문가 교육 이수를 했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체해진단 의료기기 취업 역량교육 통해서 RA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고, 특히나 처음 이 업무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플로우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RA 전문가 교육 한번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여기 한국의료기기 안전원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일단 어제 봤을 때 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RA 의료기기 네. 기재과 전문가 RA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 책임자 교육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의료기기를 이제 안전성과 유성 일정하게 생산한 걸 관리하는 품질 책임자를 말하는데요. 이 교육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이런 품질 책임자 자격 조건 중에 저희 임상병리사가 있어요. 정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래 교육 같은 경우도 원래는 조건을 잘 보시면 관련학과 졸업생,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한데 그 중에 저희 과가 임상병리학과가 있어요. 그런 점을 따지고 보면 한번 의료기기 쪽 어느 정도 내가 관심이 있고 한번 이 분야에 한번 일을 해보겠다 하면은 교육 한번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용 같은 경우는 지불을 해야 되는? 물론 비용들도 존재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교육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지원 차원에서 무료 교육으로 다 이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